이번 시간에는 10년 이상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셀러로서 온라인에서 돈을 벌기 위한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고,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 리셀 판매자들이 동일한 솔루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따라서 수익은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동종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왜 돈을 벌지 못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티 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프로그램이나 솔루션을 추천해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수기 등록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게 좋은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대량이 좋은지 반자동이 좋은지를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왜 여러분들이 유사한 솔루션을 사용하더라도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프로그램 비용만 쓰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초보자분들이 솔루션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온라인에서 돈이 만들어지는 구조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돈은 크게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째가 정보의 격차이고, 두 번째가 속도의 차이입니다. 많은 초보 셀러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오픈된 온라인 세상이다 보니 고객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제가 10년 이상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 고객은 판매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정보를 비교하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만큼 현명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가 쓰는 플랫폼, 쿠팡이면 쿠팡, 네이버면 네이버, 늘 사용하는 플랫폼 안에서만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품이라도 어디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생기고, 그 가격을 포함한 정보의 차이가 곧 리셀러나 구매 대행, 위탁 판매셀러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항상 틈이 발생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틈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이 모르는 걸 하거나 남들보다 빨리 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솔루션, 즉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기 등록은 정확하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상품 하나하나를 고르고 등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일 수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정보의 격차를 빠르게 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찾고 수집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 반자동과 대량 등록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반자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자동은 상품을 하나하나 지정해서 이미지나 텍스트를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 수정하는 구조입니다. 주로 타오바오 같은 중국 사이트에서 소싱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이미지에서 분리해서 한글로 바꿔주고 다시 한글화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반자동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반자동 프로그램은 상품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시간과 정성이 수기 등록보다는 적게 들어가지만 그래도 대량 등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신 상세 페이지의 완성도는 높아지고 상품 하나하나를 검토하기 때문에 지재권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한계도 분명합니다. 상품을 하나하나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상품 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반자동 프로그램들이 재고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상품을 수집하고 노출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소싱처에서 가격 변동이나 품절이 발생할 경우에 반자동 프로그램에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자동 프로그램을 리셀에 그대로 적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품절 리스크가 계속 누적되게 됩니다. 다음은 대량 등록 프로그램입니다. 대량 등록은 상품 하나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카테고리나 검색 필터의 URL 단위로 상품을 수집합니다. 리스트 페이지에 노출된 상품들을 한 번에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속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하나하나 수정하지는 않고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틀에 상품명, 가격, 옵션 정보 등을 자동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대량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입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등록을 해도 못 올릴 상품들을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 안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중간에 상품 하나하나를 모두 검수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어 설정이나 카테고리 선택을 잘못하면 다양한 리스크도 빠르게 커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래서 대량이 좋다는 거냐, 반자동이 좋다는 거냐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금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반자동이 좋을 수도 있고 대량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차피 많은 셀러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공통된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조상 수집을 못하는 소싱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반자동이 정교하고 아무리 대량 등록이 빨라도 소싱처의 차단으로 수집이 안 되면 솔루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량이냐 반자동이냐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점이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소싱처가 어디이고 해당 소싱처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솔루션을 사용하여 수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온라인에서 돈을 벌려면 남들보다 빨리 하거나 남들이 못하는 걸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시장 조사를 열심히 하거나 경쟁사를 파악해서 소싱처를 발굴한 후 타겟으로 하는 쇼핑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소싱처에서 지독하게 프로그램들을 차단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해당 소싱처에서 소싱을 포기하겠지만 누군가는 남들이 포기한 그 해당 소싱처의 상품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서 판매할 기회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의 기술적인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하겠으니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주소, 즉 접속 IP를 이해하시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1번가 아마존에서 상품을 수집한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 아마존에 누군가가 데이터를 요청하면 11번가 서버에서는 어떤 주소로 요청받은 데이터를 보내야 할지를 알아야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정보를 11번가에 요청할 때 필수적으로 데이터를 받을 주소인 IP 정보를 데이터를 요청하면서 11번가에 함께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루션을 사용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반자동 또는 대량 등록 솔루션들이 비용 절감과 크롤링에 따른 법률적인 이슈를 피해가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솔루션 사용자의 PC를 수집 경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소싱처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IP 주소가 솔루션 업체의 서버 주소가 아니라 사용자 PC의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상품을 많이 수집하게 되면 트래픽이 몰리게 되고 소싱처에서는 직접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트래픽에 따른 비용만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자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싱처에서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쉽게 쇼핑몰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과도하게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IP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IP 차단 이슈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해당 솔루션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자들 대부분이 해당 쇼핑몰의 상품들을 판매하면 돈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간단히 극복하였습니다. 간단한 방법이라는 것이 제 PC에서 수집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유동 IP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 IP 주소를 1분마다 자동으로 변경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IP를 차단하는 다양한 소싱처의 차단 이슈로부터 현재도 유용한 해피 방법으로 더망고나 엑스카피 등 PC를 수집 경로로 사용하는 다양한 솔루션에서 여전히 사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유동 IP는 정해진 시간마다 PC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서비스로 주로 마케팅 회사에서 댓글 작업이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월 1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방법으로 경쟁사들이 수집을 포기한 많은 국내외 사이트들을 뚫어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에게 유동 IP를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였지만 결국 돈은 남들이 못하는 걸 하거나 남들보다 빨리 해야 벌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월 1만원 정도의 유동 IP로 남들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남들이 쉽게 포기한 소싱처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남들이 주어진 환경을 쉽게 받아들이고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동안 저는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여 결국 유동 IP라는 해결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동 IP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소싱처에서 IP 이외에도 쿠키나 접속 PC 정보로 차단하는 경우에는 유동 IP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PC를 수집 경로로 사용하는 솔루션들은 솔루션의 작동 구조상 해당 소싱처로부터 수집이 불가능해집니다. 쿠키의 경우도 자동으로 정해진 시간에 삭제를 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지만 쿠키를 삭제할 경우에 외부로 돌아가는 수집 프로그램의 로그인도 풀려버리기 때문에 이 또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쿠키로 차단하는 사이트의 경우 단순하게 솔루션만 수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컴퓨터가 일단 차단된 이후에는 크롬이나 웨일 등의 브라우저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PC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을 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길면 몇 주, 짧으면 며칠은 차단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용자 PC의 IP를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으로는 아예 수집을 못하는 소싱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그런 소싱처들은 포기를 해야 하냐?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또 방법을 찾아야겠죠. 사실 사용자 PC의 IP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솔루션의 경우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방식이 웹서버 수집 방식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사용자 PC의 IP와 쿠키 그리고 사용자 PC 정보가 소싱처에 공개되다 보니 사용자의 PC가 차단되는 약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웹서버 수집 방식의 경우 내 PC가 아니라 다수의 서버 PC를 통해서 쿠키 정보와 IP를 분산하여 소싱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자 PC 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서버의 수많은 PC에서 소싱처에 접속하기 때문에 하나의 서버 PC에서 발생시키는 트래픽을 최소화하여 차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11번가에 접속하는 컴퓨터가 사용자의 컴퓨터가 아니라 솔루션 회사에서 보유한 1번 서버의 PC에서 사용자를 대신해서 상품 하나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수집한 후에 2번 서버 PC가 두 번째 상품 데이터를 수집하고 3번 서버 PC가 세 번째 상품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11번가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용자 한 명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버 PC는 IP 주소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11번가에서 서버의 IP를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솔루션 회사에서는 그 IP들을 버려버리고 새 IP 주소를 만들어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소싱처에서는 원천적으로 이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수의 서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솔루션 업체 입장에서는 사용자 PC를 수집 경로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솔루션보다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10에서 20% 정도 높은 솔루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남들이 접근할 수 없는 소싱처로부터 수집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웹서버 방식의 솔루션을 사용하면 소싱처의 차단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서 남들이 수집을 포기한 소싱처를 오히려 독점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웹서버 수집 방식의 솔루션이 무조건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각 솔루션은 장단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에 여러분의 전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본인만의 소싱처에서 수집 전략과 판매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솔루션의 한계로 인해 여러분의 전략이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저는 웹서버 방식의 솔루션과 사용자 PC 수집 방식의 솔루션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PC 수집 경로 방식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 바로 도망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스카피 또한 PC 수집 방식의 솔루션입니다. 그러나 사용자 PC 수집 방식의 경우 앞에서도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서 리셀을 할 때 대량으로 제가 수집하고자 하는 소싱처의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셀 대량 등록은 웹서버 수집 방식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서버 기반의 솔루션들은 리셀 대량 등록의 사업 구조상 많이 알려질수록 제 수강생들에게 불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에서 어떤 솔루션인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량 등록, 반자동, 그리고 사용자 PC 수집 방식이냐 아니면 웹서버 수집 방식이냐는 여러분의 판매 전략이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솔루션은 여러분의 판매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솔루션이 여러분의 판매나 소싱 전략을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소싱처로부터 상품들을 수집하거나 남들보다 더 빠르고 친밀하게 시장을 파고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여러분이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온라인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거나 남들보다 빨리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세상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딱 두 가지, 속도와 정보의 차이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쉽게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쉬우면 남들에게도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쉽게 배워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내일의 여러분의 경쟁자들도 쉽게 배워서 여러분의 시장을 쉽게 교란시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